혜선님은 환승한 전 남자친구와의 재회 어떻게 생각하세요? 또 다른 사람한테 환승한다 100%. 버릇이라서 절대 만나주면 안 돼. 버릇, 이건 버릇.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이별이 있는데 잠수랑 환승은 개인주의적인 것 같아. 썸이라면 연락함이 어떤지? 앞에서 웃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이 이게 사회생활일까요? 어차피 세상에 남자는 많고 걔 아니어도 못 받아주면 뭐 내 인연이 아닌 겁니다. 쓰레기 짓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남으로써 눈이 트이는 것도 있어. 배울 수 있는 거 같아. 해코지 분들 안녕하세요. 거의 옷만 보면 여름이네요. 오늘은 제가 고민 상담을 들고 왔습니다. 고민 상담, 연애 상담. 진짜 오랜만에 들고 오는 것 같아요. 제가 민지랑 둘이서 찍었었는데 공감도 중요하지만 팩폭을 날려준 거에 대해서 좀 반응이 좋아서 이번에는 극강의 T인 친구를 함께 상담을 해보려고 합니다. 인스타에 모모를 올렸었는데 고민이 정말 많이 보내줬어요. 저는 약간 고민이 있을 때 위로도 좋은데 이런 유튜브 채널 볼 때는 좀 현실적인 조언을 듣고 싶어서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었어요. 그리고 어디까지나 약간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좀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아, 쉽지 않다 이거. 맞다, 언니는 카메라 좀 카메라 없다고 생각해. 카메라 어떠세요? 인사를? 윤주 언니하고 저랑 아주 친한 언니입니다. 이성적으로 멘탈을 가장 잘 잡는 지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든든한 지원군을 데려오면 좋을 것 같아서. 친구 윤주예요. 네, 윤주 언니. MBTI가 MBTI는 ESTJ고 내 연애를 제일 못하는 남연애만 잘해주는. 언니가 조언을 진짜 잘하는데 본인 연애는 조금 시작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. 연애를 하면은 남자친구한테 진짜 잘해주고 그래서 헤어지고 나면 언니가 후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전혀 없지. 저는 헤어지면 그래도 힘든 게 길면은 몇 달 가거든요. 언니 하루 힘든가? 보통 하루 길면 3일. 안 힘들어 하고 집에 가서 우는 친구들도 있잖아. 근데 언니는 진짜 찐으로 그렇게 3일 이상 넘어가 본 적이 없어서 저한테 되게 신기한 연구 대상? 팩폭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컨텐츠로 좀 많이 힘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고민이 참 많아. 그러니까 왜 고민 많은 연애를 왜 하냐? 벌써 시작인가?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, 내가 좋아하는 사람.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. 언니가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? 보통은. 진짜? 언니가 고백해? 아니. 근데 내가 좋아하면 좋아하게 만들려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. 나 이 질문 중에 그거 있었는데 혜선님만의 플러팅 방법은? 근데 언니 플러팅 없고 그냥 노빠꾸를 완전 나 너가 마음에 들어 완전 이거 누가 봐도 느끼게끔 하는 것 같은데. 보통 남자는 여자한테 이렇게 했을 때 남자는 좀 승산이 있잖아. 근데 여자가 남자한테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부담을 느낄까봐 조심스러워하잖아. 근데 그거 생각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직진하는 거야. 전혀 생각 안 해. 어차피 세상에 남자는 많고 걔 아니어도 아, 언니가 약간 이렇게 직진을 하고 표현을 해도 그거를 너무 애타듯이 하는 게 아니구나. 아니면 아닌 거고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하는구나. 못 받아주면 뭐 내 인연이 아닌 겁니다. 그냥 나도 누가 나한테 이렇게 플러팅 할 때 이상한 심리인데 여유 없이 너무 이렇게 절절 밀면은 좀 매력이 떨어져 보이고 뭐 자기 할 일 열심히 딱 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다다다다 이렇게 하면 멋있어. 그런 스타일이네. 언니 나는 24살인데 모쏠이야 미치겠어. 네, 끝이에요? 그러니까 24살인데 연애를 아직 못하고 모쏠인 게 힘든 것 같아. 아 근데 저도 첫 연애 24살 됐는데 나도 이거에 좀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게 나도 25인가 돼서 내가 너무 사랑해서 하는 연애를 처음 해봤거든. 나는 살면서 나이는 중요한 것 같지 않고 20대 때 언제든 늦어도 진지한 사람이랑 한 명이랑 하면 나는 그게 승자인 것 같아. 근데 10대 때 그런 교복 입고 데이트하는 그 기억을 한 번쯤은 가지고 싶긴 했는데 아 그치. 근데 그거는 있어. 나이 들수록 상대방을 더 재게 되잖아. 어쩔 수 없이. 10대 초반부터 너무 재면은 나중에 진짜 만날 사람이 없어지는 기분? 맞아 못 만나지. 그래서 오히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20대 초중반 때 이 정도면은 그래도 좀 호감인데 괜찮은데 하면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. 이런 고민 있는 게 귀여운 부럽지. 혜선님은 환승한 전 남자친구와의 재회 어떻게 생각하세요? 누가 환승한 거지? 내가 남자를 사귀는데 남자가 나를 두고 환승했어. 근데 그 남자랑 내가 재회를 하는 거야. 또 다른 사람한테 환승한다 100%. 아, 100%.
버릇, 이건 버릇. 보통 이런 사람들 심리가 자기 혼자 있는 거 못 견디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넘어갈 때 찾아놓고 다시 넘어가니까 이런 애들은 버릇이라서 절대 만나주면 안 돼. 나는 뭐 진짜 다시 만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류의 이별이 있는데 잠수랑 환승은 그냥 극개인주의적인 것 같아. 예를 들어 상황이 안 도와줘서 헤어지고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지는 건 만나볼 수 있는데 한 번쯤. 이 두 가지 부류는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해. 완전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제외가 비추. 또 환승 나갑니다. 99%의 확률로. 너무 고민이신 것 같아서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. 안지 2개월 된 MFP 썸남인데 만나면 좋다고 하고 스킨십까지 하는 편입니다. 안기, 볼 맞대기. 근데 데이트 끝나고 연락을 하면 연락 텀이 기본 한두 시간이어서 뭐지 싶었어요. 참다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바빠서 그런다, 잘 보겠다 했는데 그 이후의 텀이 4시간에서 6시간으로 더 늘어났습니다. 저도 계속 참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연락 그만하고 싶으면 하지 말라고,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보내니까 또 바쁘고 챙길 게 있어서 그랬다고, 그런 거면 미안하다고 이러더니 이젠 연락이 아예 안 와요. 이제 썸이 끝난 건가요? 되게 냉정하게 말해도 돼요? 솔직히 MFP 입장에서 한두 시간이면은 자기 딴에 빨리 한 것 같은데 약간 재촉하니까 더 약간 마음이 멀어진 느낌? 맞아, 이게 사귀기 전에 썸일 때 조급한 거를 너무 티내면 안 되는 것 같아. 서로 알아갈 시간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아직 사귀는 게 아닌데 서두르지라는 생각에 좀 더 마음이 떠난 것 같은 느낌? 근데 나도 어렸을 때 그랬던 것 같아. 이 남자인 친구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확실히 얘기를 맞아. 해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배려가 뭐 100% 좋진 않았다. 조금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주던지. 이게 점점 시간이 늦어진 거잖아. 그럼 여자 입장에서 속상하고 애가 타지. 결론은 이제 썸이 끝난 건가요? 라고 왔는데 텍스트로만 보낸 것만 해석을 하자면 남자분이 마음이 뜬 것 같고 좀 해피한 거. 좀 회피형의 기질이 있는 것 같고 다시 이제 연락을 한 번 더 보내서 연락이 됐을 때 할 일 되게 열심히 하는 거 보여주고 연락의 속도라던가 되게 여유 있는 그 태도를 취해야 될 것 같아. 다른 분들에게 썸을 탈 때 연락하는 속도가 너무 답답하고 애간장이 탄다면 얼마에 한 번씩 답장하는 편이야? 연락 텀을 난 애초에 물어본 것 같아. 그게 낫겠다. 나 일할 때는 4-5시간, 평상시에는 뭐 30분에서 1시간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말한 게 있으니까 좀 어느 정도 이게 펴지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팁이 있을 것 같아.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. 미리 얘기만 해주면 사실 뭐 기다릴 수 얘기만 있고. 하면 솔직히 반나절도 상관없는 것 같아. 약간 어느 정도 신뢰가 좀 쌓였을 때? 맞아. 근데 나는 신뢰가 없는 관계는 애초에 안 만나. 이 연락 텀에 내가 되게 의심이 될 것 같아. 관계. 간에 꼭 그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. 연애도 인간관계 일종이다. 나도 친구 중에 하나다. 친구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잖아. 어느 정도 선 지키고 배려해주는 더 많은 걸 바라면 음. 서로 힘든. 이거 진짜 좀 어렵다. 남친 회사 동기 모임에서 2박 3일 스키장을 간다는데 보내야 되나요? 남자 8, 여자 3인데 남친 빼고 다 간다네요. 근데 수가 딱 맞춰가는 게 아니라 동기 모임이면 뭐 보내줘야지. 근데 이게 만약에 남자 3, 여자 3 이러면 죽어도 안 돼. 나도 그거는 안 될 것 같아. 근데 이건 동기 모임이 너무 명확한 남자 8명에 여자 3명? 이거는 뭐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. 뭐 동기들 모이는 자리에서 뭐 인사라도 지켜주던지 하면 더 편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은. 근데 저도 이제 남자친구가 스토리 올리거나 이러면 볼 것 같긴 한데 일단 보내줄 것 같아요. 왜냐면 내 남자친구가 거기 안 가서 만약에 사회성이 떨어져 맞아. 보인다면 난 그게 더 신경 쓰일 것 같아. 그럼 분명히 말 나오고 둘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난 일단 보낼 것 같고 그 남자친구를 믿을 것 같아. 이제 거기서 이제 그분의 태도를 보면 앞으로의 관계가 보인다. 맞아. 근데 이제 여기 가서 이제 연락 두절되면 끝인 거지. 그럼 이제 남이죠 나. 난 근데 스키장 갔는데 연락 두절되면 스키 타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하다. 언니 근데 나 경험 있다. 진짜? 어떻게 됐어? 우린 반대야. 내가 스키장을 갔는데 근데 11시부터 연락이 두절됐어. 누가 너가? 상대가. 스키장에 있는 너가 연락했어? 뭔 경우야? 잠깐만 얘들아 하면서 연락을 했는데 상대가 연락해? 뭔 경우야? 신나서 이제 밖에 나갔네. 기회라고 생각했네. 그때 엄청 싸웠을 때여서 답답해서 나가서 술 마셨던 것 같아. 1년 전부터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좋아만 하다가 계속 지쳐가는데 포기할까요? 아니면 용기 내서 고백해볼까요? 용기 내서 고백하세요. 차이면 어쩔 수 없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. 근데 저질러야 털어낼 수 있어요.
뭐가 시작이 돼야 끝을 볼 수 있는데 나는 고백을 안 하고 내가 이 감정을 계속 갖고 있으면 이걸 되게 아름답게 보고 미화하고 되게 길게 가져가는 것 같아. 그 그림을. 아 진짜 예쁘게 안 나와. 아, 그래? 나는 어차피 후회할 거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. 이거 나 해결 못할 것 같은데 어려운데? 그러게요. 잠수 이별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될까요? 왜 자꾸 잠수 이별을 하는 사람들만 만나게 될까요? 제가 문제인 건지 사람을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이분의 문제가 아니라 잠수 이별을 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맞아. 잠수랑 환승은 극 개인주의적인 것 같아. 걸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실 음. 뭔가 어떤 신호가 조금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싸울 때 보면은 좀 약간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든지 대화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다른 데로 튄다거나 아니면 좀 연락을 안 하든지 연락을 두절한다거나 이럴 때 그 신호를 감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문제인 건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대 본인한테서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난 늘 피해자들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속상하다. 그러니까 원래 정신과가 가해자가 안 오고 피해자들만 온대잖아. 가해자들이 가야 되는데 근데 이런 선이 참 어려운 것 같아. 사람을 믿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이분에게 연애를 그래도 해봐라 이렇게 말하기도 내가 감히. 이걸 깨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언젠간 좋은 사람 꼭 만날 거고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믿을 만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그게 한 번에 좀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. 그 사람으로 인해서. 쓰레기짓을 했던 남자친구가 계속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 나 친구들 좀 봐서 쓰레기부터 다 해봐야 돼. 당해봐야 정신 차려 이거. 보고 싶다. 아니 근데 진짜 보고 싶으면 보고 정 털리는 순간이 분명 올 텐데. 나도 재회를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만나보라고 추천했었거든. 처음에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. 맞아. 근데 나는 누군가가 나를 인생 살면서 함부로 대했을 때 이 남자가 너무 좋아. 근데 나는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이 이거를 나를 옆에서 보고 있다고 상상을 해. 창피한 짓이나 부모님이 속상할 짓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거야. 인간관계를 만날 때. 그런 마인드를 좀 장착하는 것 같아. 오빠 보고 있으면 연애 아예 못할 것 같은데? 그렇지. 어릴 때는 난 이런 경험도 많이 봤으면 좋겠어. 대신에 폭력적인 성향만 없으면 폭력적이면 안 되지. 근데 이런 사람을 만남으로써 눈이 트이는 것도 있어. 배울 수 있는 거지. 쓰레기 짓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네, 점점 디벨롭하는 정신 거지. 차려가는 걸로. 작성자는 ISFJ입니다. 스킨십을 많이 하는 게 성 땡땡 목적은 아닌 게 확실한데 손이 닿거나 않으면 마음이 커지고 흔들리지 않나요? 늘 자기가 뭐 하는지 얘기 위주지 제가 뭘 하는지 저에 대한 궁금한 것들은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았어요. 이건 뭘까요? 보통 썸이라면 연락 텀이 어떤지. 나이는 21살이에요. 이게 무슨 말이지? 너는 뭘 좋아해? 뭐 어떻게 이런 걸 하지 않고 자기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.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자기를 알려주고 싶은 심리가 더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그거 봤던 것 같아. MBTI에서 ESTJ나 그런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적을 이뤘고 자기가 뭘 잘하는지 이걸 어필하는 걸 좋아한다고 들었어. 이분이 좋아서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걸 수도 있어서 물어볼 것 같아. 넌 나한테 궁금한 거 있어? 상대방이 얘기해줄 때 듣는 게 편한 편이야?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. 고민이 심해질 정도면은 한 번쯤 물어볼 만하지 않나. ISFJ. 아 그러면 좀 약간 혼자 고민하는 스타일인가 보다. 착해. 그리고 손이 닿으면 마음이 커지고 흔들리지 않나요? 스킨십? 아직 사귀지 않는 단계니까 이 사람도 선을 확실하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고 썸의 연락 텀이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썸이라면 연락함이 어떤지? 요즘 어린 친구들은 보면 이 연락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 아, 요즘 친구도 그런가? 우리는 이제 일하고 사회에 찌들어 있으니까 막 그치. 그렇게까지 핸드폰 막 이럴 시간이 사실 중학교 때 좋아했던 남자한테 팔로우 걸고 싶은데 괜찮죠? 너무 귀엽다. 그니까 난 진짜 바로 걸어. 팔로우 거는 거가 고백은 아니니까 이런 고민 해보고 싶다. 너무 귀엽다. 그러니까 부럽다.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다. 언니는 누구를 좋아하기 힘들지?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바로 들이댈 수 있어. 까이면 어때? 내가 저번에 고민 상담했을 때 민지랑 했거든? 근데 민지도 언니랑 똑같은 타입이야.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걸 맞아. 그래야 되나 봐. 약간 난 진짜 이렇게 가만히 있다 이렇게 눈이 마주치잖아. 한 2, 3초 눈이 마주쳐. 그게 나한테 플러팅이야.
원래 근데 남자들이 그 눈빛만 마주쳐도 얘까지 생각한대잖아. 아, 얘까지? 생각하잖아. 앞에서 웃고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 이게 사회생활일까요?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지 않아요. 이게 사회 초년생에는 처음에 약간 괴리감이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맞아. 사람들 왜 이렇게 가식적이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것만 믿고 앞에서 그냥 진심으로 이 사람한테 잘해주고 맞아. 뒤에서 안 보면 되지. 욕하는 자리에선 최대한 피하고 동조도 하지 말고. 아, 진짜 동조가 제일 위험한 것 같아. 나는 집단 생활에서. 근데 나는 회사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사회가 그런 것 같아. 이건 사실 앞에서 웃고 뒤에서 맞아. 욕하는 사람들은 회사뿐만이 아니라 친구들 사이에서 맞아. 진짜 내 사람 빼고는 대부분 다 감정 걸러서 다 대하는 게 좀 슬프지만 난 그게 편하더라고. 나한테 매 순간 약간 다 진심으로 대하는 것 같아. 진짜? 그러니까 그래야 내가 좀 편해. 그러니까 환자들이 와도 예전에는 웃어줘야 돼.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힘든 거지. 근데 지금은 그냥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진짜 진심으로 해주려고 하면은 혼자 말고 직장 생활 진짜 진심으로 잘해주려고 하다 보면은 좀 본인도 편하고 맞아. 뒤에서 사실 이걸 하는지는 본인은 사실 알 바 아닌 거고. 네, 안 좋게 해서 내가 안 좋게 하잖아? 내가 그게 내 성격으로 자리 잡는다. 어느 순간 나도 너무 예민하고 뭐하고 그래서 그냥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난 내 텐션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. 와 진짜 이거 사회생활 초년생 때는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는 일이긴 하지. 남친이 너무 바빠요. 바쁜 척인 것도 있고 맨날 저만 보자고 하는데 역전할 방법 좀? 뭘 역전해? 그러니까 맨날 자기만 보자고 하는 거에 대한 역전. 근데 왜 남자친구가 바쁜 척을 하죠? 왜 나는 바쁜 척? 나는 바쁜 거는 바쁠 수 있다고 생각. 바쁜 시기가 있으니까. 근데 원래 좋아하면 어떻게든 시간이 나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내서 만나는 게 연애인데 그치. 역전이 아니라 헤어진 방법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. 나는 이 바쁜 척 할 때 뭘 하면서 척하는지가 궁금한데 예를 들어 개인 생활 하면서 자기 개발하느라 생산적인 거. 좀 생산적인 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삼자가 봐도 이렇게 여자친구를 안 챙기고 를 여자친구한테 안 해준다고? 싶은 척이면 남자가 마음이 좀 떨어졌다고 보면 서운함은 말할 수 있는 서운함인 것 같아. 확실히. 왜 나만 보자고 해?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나? 너의 시간이 이 정도로 주어졌을 때 난 연애에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결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. 정리하자. 그래서 바로 극단적인가 봐. 바로 극단적이야. 정리하자. 노력할 생각이 있으면 우리 하고 아니면은 여기서 좀 서로 이렇게 갈 길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갓 20인데 변화를 극도로 싫어하고 내향적인 성격이라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가 두려운 것 같아요. 이거는 좀 직업에 따라 난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혼자서 작품만 만들어도 되는 일이야. 그러면 나는 내향적인 성격이나 뭐 이런 거 상관없을 것 같거든? 결과로만 보여주면 되니까. 사람을 마주해야 되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을 해야 되면은 어느 정도 이 내향적인 거를 극복해야 돼. 극복해야지. 내향적인 거랑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긴 한데 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. 나 진짜 내향적인데 일할 땐 이야. 이런 친구들 되게 많거든? 그 원래 영업인들이 영업 왕들이 다 극내향형들이래. 진짜? 나도 몰랐어. 그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나랑 관계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예 생판 다른 남이니까 더 편하다던데 오히려. 사회가 만들어주는? 뭐 일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내 성향이 있는 건데 혼자 있으면 그 성격이 유지될 수밖에 없고 더 이렇게 되는. 뭐 내가 일적으로 먼저 만나기가 부담스러우면 모임이나 사람들이랑 많이 말할 수 있는 걸 해보고 뭐 알바라던가 나는 내가 카페 알바할 때 사람들이 나 아이인지 잘 몰랐어. 막 응대할 때도 막 이렇게 하니까 내 친한 친구도 극아인데 일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잘해.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나한테 안 보여주고 싶어 해. 부끄러운 거지 진짜 찐친들한테는. 많은 사람들을 일단 만나는 것부터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어요. 나 알바 추천. 약간 응대하는 거. 맞아. 연애할 때 영순이는 자기 자신이다. 진짜. 내가 제일 소중하니까 나를 일상생활에 지장 줄 정도의 스트레스는 내가 주인공. 버리세요. 버리세요. 고민이 너무 많아서 놀랬고 또 다 비슷한 결이라서 놀랬거든요. 자기 자아가 단단해지는 시간을 사람들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혼자만의 시간. 언니가 아까 얘기했던 조언처럼 자기 자신을 좀 우선시하는 해꾸지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Don't recognize now I'm looking back how